안녕하세요. 하트건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집안 내부에 관한 어휘를 배웁니다. 저는 유튜브 학습 영상의 장점이 이렇게 같은 내용과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영상으로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같은 내용을 복습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두 번째 영상은 블리피입니다. 제가 원래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사이의 영상을 소개하는데 오늘 영상은 23분으로 조금 길어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보트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면 절반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블리피 채널이 아무래도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쉽거나 진행이 느린 영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체험이나 방문하는 내용들, 볼거리가 많은 것들을 위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사이트 워드를 배웁니다. look, see, find가 비슷하지만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영상인데 정말 내용이 좋아요.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영상이 많지가 않습니다. 언어로서 영어를 배울 때 장점은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와 용법이 다른 단어들을 정확히 구별할 줄 안다는 거죠. look하고 see를 구별하는 거는 보다라고 뜻만 외워서는 할 수 없는 거니까요. 네 번째 영상은 to be and be know입니다. 이 투피나 비누라는 이름이 영어로는 흔한 이름이 아니라서 찾아봤더니 원작이 프랑스어로 나온 책이더라고요. 오늘 영상에 나오는 말 중에 모나페띠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투비 앤 비누 말고도 다른 영어 영상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의역하자면 맛있게 먹자 이 정도의 의미예요.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에게 따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영상은 날씨에 대해 배웁니다. 날씨 영상은 이제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반복을 많이 하는 편인데 사실 얼마나 반복해야 하는지의 기준은 부모님이 각자 잡으시는 게 답이에요. 아이가 이 영상 외에 다른 학습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 지겹더라도 저처럼 영상으로 많이 반복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 학원에 다니거나 다른 학습을 하고 있다면 적당히 건너뛰셔도 되는 거죠. 오늘 영상은 이렇게 5개입니다. 저는 아이들 1년차에 책 읽기 대신에 리틀박스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림책이나 리더스북에 대한 정보는 잘 몰라서 소개하지 않고 있어요. 혹시 1년차에 읽을 영어 원서에 관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아이걸음님 블로그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제가 아이들 영어책에 대해서 알아볼 때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곳입니다. 저는 아이가 영어를 언어로서 습득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매일 영어 영상을 1시간씩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면서도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 어디 있을까 검색하느라 참 많은 시간을 썼는데 이제 한 4년쯤 하다 보니까 좋은 영상을 고르는 나만의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우선 중요한 전제로 영어만 나오면 다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해요. 아이들 7, 8살 때는 사실 유명한 거 아무거나 봐도 괜찮아요. 대부분 유아용 프로그램이라 내용상 크게 문제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조금 더 커서 10살 무렵이 되면 이때부터는 부모님이 좋은 영상들을 선별해서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어린이용 영상이라도 스펙트럼이 다양해져요. 똑같이 25분 분량이라도 어떤 영상이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배워갈 수 있는 영어 수준의 차이가 큽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영어를 쓰는 환경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일 하는 1시간의 영상 시청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아무거나 보여줄 게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영상의 기준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영상의 내용을 보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재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일상에서 벗어나서 슈퍼히어로가 된다거나 상상의 세계를 펼치는 작품들도 있죠. 이런 차이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아이들에게는 단순히 취향의 문제예요. 아무거나 봐도 되죠. TV를 끄면 언제나 영어 쓰는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하지만 영어 공부를 위해서 하루에 겨우 1~2시간 영상을 보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취향에 맡길 문제가 아닙니다. 최대한 평범한 일상을 많이 담고 있는 작품이 영어에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내 친구 아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에피소드가 3학년 아이의 일상에 관한 겁니다. 배경은 거의 다 집 아니면 학교고 나오는 인물들도 다 가족, 친구, 선생님, 이웃사람이죠. 이 작품은 그 자체가 그냥 영어 교과서라고 해도 될 정도예요. 또 인베스티게이터라는 작품도 보면 사총사인 아이들이 소소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게 기본 플롯이지만 그 이야기들의 배경은 대부분 학교 아니면 집이에요. 작품 내내 친구들, 선생님, 가족 간의 대화가 끊기질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집 큰애가 좋아하는 피니어스 앤 퍼브를 볼까요? 이 작품은 남자아이 둘이서 우리 롤러코스터나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갑자기 고층 빌딩보다 큰 롤러코스터를 뚝딱 만들고요. 또 심심하면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나 로봇을 만들어서 타고 다녀요. 그리고 악당인 과학자는 맨날 이상한 기계를 만드는데 다 실패하고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은 오리너구리인데 사실은 첩보요원이에요. 이 정도만 들어도 평범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작품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 말 제일 많이 하는 캐릭터가 남자아이들의 누나인 캔디스하고 악당인 닥터 두펀스머츠인데, 캔디스는 말 엄청 빨리 하는 수다쟁이 10대 말투라서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는 영어가 아니고요. 닥터 두펀스머츠는 캐릭터의 특성상 성우가 일부러 외국인 억양의 어색한 영어를 쓰기 때문에 그 말투는 따라하면 안 돼요. 이렇게 모험과 상상이 가득한 애니메이션들은 특이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투도 표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애한테 왜 보여줬냐? 재밌으니까요. 아이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고르는 것만 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아이가 고른 것도 허용하는 대신에 엄마가 고른 작품들을 더 많이 보는 방향으로 협상하는 거죠. 특히 부모님이 영상을 따로 지정해주지 않고 하루에 넷플릭스 1시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알아서 골라보게 하시는 경우에는 가끔씩이라도 아이들이 뭘 보고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로봇 변신하고 악당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만 보면 거기 나오는 대화 수준이 맨날 똑같잖아요. 배우는 영어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방송사를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EBS에서 나오는 프로들하고 케이블 TV의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에서 나오는 것들은 성격이 많이 다르잖아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다 아이들용이 아닙니다. 캐릭터는 귀엽고 예쁜데 내용은 아이들 보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관심 있는 작품이 생기면 제일 먼저 제작사나 방송사를 봅니다. 예를 들어 두 작품을 비교해 볼게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엄청 인기 많았던 작품 중에 벤 10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위키백과에서 검색해 보면 카툰 네트워크 스튜디오에서 제작했다고 나오죠. 반면에 제가 자주 소개하는 내 친구 아서를 검색해 보면 PBS용으로 제작되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미국의 PBS 그리고 캐나다의 TVO, CBC 이런 곳들은 모두 공영방송사여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건전하고 교육용 컨텐츠가 많아요. 반면에 카툰 네트워크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순수하게 애니메이션의 재미를 추구하는 곳이고 어린이가 아닌 청소년이나 어른을 시청자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제작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보는 영상이 카툰 네트워크에서 제작되었거나 방영되었다고 한다면 일단은 한번 의심의 눈으로 검색해 보셔야 돼요.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캐릭터들의 행동이나 말투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PBS나 캐나다의 TVO, CBC 등 공영방송사에서 제작하거나 방영하는 작품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 영상을 검색하다 보면 남들이 좋다고 하는 유명한 것들을 빨리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애들 만화보다는 어른들 영화나 시트콤을 보면 더 영화를 잘할 것 같고 유튜브도 뉴스나 어려운 과학 영상들을 보여주고 싶죠. 저는 너무 빨리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선 영화는 대본 자체가 TV용 컨텐츠보다 더 함축적이고 상징적이라서 아직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또 영화에는 평범하지 않은 상황과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말들을 배워봤자 영어에 별로 도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트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시트콤이라는 장르 자체가 억지 웃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장되고 교육적으로 안 좋은 내용이 많아요. 옛날에는 영어 영상 구하기가 어려워서 다들 프렌즈 구해보고 그랬지만 요즘은 좋은 영상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아이들용 드라마도 좋은 것들이 많은데 굳이 시트콤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집 큰아이도 시트콤을 보기는 하지만 전체 영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습니다. 시트콤은 잘 고르셔야 되고 초등 저학년에는 아예 안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유튜브 영상은 어떨까요? 유튜브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추천하는 영상으로 테드 에드나 CNN10 같은 영상들이 있어요. 좋은 건 맞는데 저학년에게는 아니에요. 테드 에드는 생각보다 어렵고 지루한 영상들이 꽤 많고요. CNN10도 전쟁이나 사건, 사고, 미국 정치 문제처럼 아이들이 보기에는 너무 심각한 주제들이 많아요. 저학년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영어 욕심 낸다고 이런 것들을 빨리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뉴스는 MBC 나이틀리 뉴스 어린이용을 보면 되고, 과학사회 영상은 테드 에드가 아니더라도 훨씬 더 쉽고 재밌는 영상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따라서 영어 영상은 아이의 나이와 정서에 맞게 보여주는 것이 아이도 즐겁게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영어 실력에도 더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매일 보는 영어 영상은 단순히 영어 공부에 불과한 게 아니라 아이의 생각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아이에게 좋은 영어 영상을 고르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